데이터 전략이 필요한 이유. 2017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6월호에 데이터 전략이 무엇인가 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보험회사인 AIG의 CDO를 맡고 있던 다렐 밀과 컴퓨팅 온 애널리틱스의 저자 데븐포트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조적 데이터는 50% 미만이 의사결정에 사용된다. 비구조적 데이터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1% 미만이 사용된다. 둘째, 직원들은 접근이 허용되면 안 되는 데이터의 70%에 접근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노력의 80%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준비하는 데 사용된다. 2021년 4월에 열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월드 컨퍼런스에서 버뱅크는 다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70%이다. 둘째, 원가 절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68% 이상이다. 셋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데이터 관리의 혁신을 촉진한다. 두 발표에서 나열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전략적 자산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 중요성만큼 잘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이터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전략이 무엇이고 데이터 전략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의 정의.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전략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병법을 뜻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는 손자로 꼽힙니다. 20세기 들어서 비즈니스에서도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전략은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뜻합니다. 전략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이클 포터는 전략을 경쟁 우위로 설명합니다.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전략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나면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실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이 없다면 실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행에 일관성이 없게 되거나 실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략의 정의. 데이터 전략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가를 정한 것입니다. 데이터 전략은 사업 전략, 즉 비즈니스 전략과 목표는 같지만 수단이 다릅니다. 사업 전략은 주로 비즈니스 포지셔닝과 차별화를 다룹니다.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 기술,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 데이터 역량 등을 다룹니다. 사업 전략과 비교하면 검토해야 하는 차원이 더 많고 복잡합니다. 사업 전략은 비즈니스 모델과 구분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결정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데이터 전략은 비즈니스 모델조차도 다시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업 전략은 일단 수립하고 나면 이후 수년 동안 경영 활동을 지배합니다. 사업 전략의 조정은 매년 발생하지만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상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략의 유형. 다렐 밀과 데븐포트는 데이터 전략을 방어적 전략과 공격적 전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두 가지 상반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는 규제의 대상입니다. 규제를 지키지 못하면 심각한 페널티를 받게 되고 경영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또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는 활용의 대상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과거의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미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공정 또는 자산들의 최적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업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못 관리하여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방어적 전략입니다.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가치 창출로 연결짓는 전략이 공격적 전략입니다.
방어적 전략과 공격적 전략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방어적 데이터 전략. 방어적 전략의 대상은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품질,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등입니다. 방어적 전략의 핵심 활동으로는 데이터 출출과 전송,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접근 등입니다. 방어적 전략의 데이터 관리 활동은 통제입니다. 방어적 전략을 위한 아키텍처는 SSOT, Single Source of Truth를 지향합니다. SSOT는 하나의 사실은 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격적 데이터 전략. 공격적 전략의 대상은 경쟁 우위 확보, 수익성 향상 등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 전환율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공격적 전략의 핵심 활동으로는 데이터 분석 최적화, 분석 모델링, 시각화, 트랜스포메이션 등입니다. 공격적 전략의 데이터 관리 활동은 유연성입니다. 공격적 전략을 위한 아키텍처는 MVOT, Multiple Version of the Truth를 지향합니다. MVOT는 하나의 사실이 여러 곳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격적 데이터 전략의 유형. 방어적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 시대의 기업의 존립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공격적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 시대에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방어적 데이터 전략은 법규와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적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 현상 분석을 토대로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데이터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등이 공격적 데이터 전략의 핵심입니다. 공격적 데이터 전략은 목표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주도 혁신 전략입니다. 둘째, 데이터 주도 비즈니스 모델 전략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적화입니다. 최적화는 현재의 비즈니스를 더욱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적화는 혁신을 포함합니다. 둘째, 탈바꿈입니다. 탈바꿈은 현재와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탈바꿈은 비즈니스 모델의 피보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전략. DDI는 데이터를 비즈니스 최적화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입니다. 방향은 수익 증대와 원가 절감입니다. 수익 증대는 주로 마케팅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시장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원가 절감은 주로 생산 및 서비스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지능화하고 신속화하는 것입니다. DDI에 성공한 기업은 데이터 주도 기업,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3V 등으로 표현하여 유명해진 도그레이니는 DDI에 주력하는 기업을 데이터에 정통한 회사, 데이터 세비 컴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DDBM은 데이터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포함합니다. 핵심 질문은 데이터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을까?입니다. 방향은 데이터 판매와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데이터 판매는 확보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DDBM에 성공한 기업은 데이터 기업,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라고 합니다. 도그레이니는 DDBM에 성공한 기업을 데이터 제품 회사, 데이터 프로덕트 컴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비네큐와 데이터 전략. 도그레이니는 메타그룹에 속해 있던 시절에 빅데이터 현상을 3V로 설명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메타그룹이 가트너에 인수되면서 가트너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했고 지금은 웨스트문로의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그레이니는 2017년 8월에 인포노믹스를 출간하였습니다. 도그레이니는 2021년 4월에 열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월드 컨퍼런스에서 데이터 마너타이제이션 워크숍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동 발표에서 도그레이니는 재미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토빈의 Q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기업 투자 가치 판단에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토빈의 Q는 기업의 처분 가치와 시장 가치의 비율입니다. 처분 가치는 현재 기업 자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투자자에게 매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가 처분 가치보다 크다면 해당 기업은 미래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에 따라 데이터 정통 기업, 데이터 세비 컴퍼니와 데이터 제품 기업, 데이터 프로덕트 컴퍼니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자면 데이터 정통 기업은 데이터를 기존 비즈니스 향상에 잘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데이터 제품 기업은 데이터를 주 제품으로 삼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탈바꿈하는 기업입니다. 데이터 정통 기업의 토빈의 Q는 2입니다. 시장 가치가 처분 가치의 2배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제품 기업의 토빈의 Q는 3입니다. 시장 가치가 처분 가치의 3배라는 뜻입니다. 이는 투자자는 데이터 정통 기업보다 데이터 제품 기업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전략, 조금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사업 전략보다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대상 차원도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전략은 방어적 전략과 공격적 전략이 있습니다. 방어적 전략은 데이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공격적 전략은 데이터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둘째, 공격적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과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DDI는 기존 비즈니스를 더 잘하기 위한 전략이고 DDBM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DDBM이 DDI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어적 전략과 공격적 전략은 모두 필요합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DI와 DDBM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DDI는 모든 조직이 추진해야 하지만 DDBM은 조직 특성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집니다.